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오세훈 서울시장. 네. 예. 네. 서울 집값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총력을 가하겠다. 저희가 이 서울의 오세훈 시장님 이야기를 좀 앞으로 해갈 건데요. 약간 빌런 느낌이 납니다. 오세훈. 네. 어. 저희가 잘 다루지 않는데 음흠. 오세훈 시장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약간 서울시가 뉴스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뉴스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뭔가 부지런히 뭘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 안 하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했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게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서울하고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음흠. 공급이 부족해서다. 예. 봐봐.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르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 레파토리처럼 연결이 그렇죠. 되죠. 어. 그런데 사실 땅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없죠. 수도권에도 사실 주요 지역엔 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땅 없는 땅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 여기다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지하철 없으면 땅값 안 올라. 야 철도 깔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막 한창 그게 하면 뭐 육사를 이전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어쨌든 땅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사 거기는 난 약간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땅이 없는 데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서울시장과 뭐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계속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 주고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의 건설의 방향성을 보면 처음에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는 저층 아파트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하기 쉬웠어요.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낮았기 때문에 예. 이걸 헌 아파트 없애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수익성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더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저밀도 지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반포, 개포, 예. 옛날에 예. 잠실 이런 데가 그렇죠. 전부 다 저밀도 지구였고 지금은 다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재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다음 단계에 남은 노후 아파트들은 고밀도 지구예요. 쉽게 말해서 10층 이상,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 그러네. 노후화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 이런 고층 아파트들을 없애고 새 아파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이게 그럼 고층 아파트 없애고 63빌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그 거죠? 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용적률 올려주고 뭐 층수 제한 없애주고 예, 예. 심지어 서여의도에 막 고층 건물 맞아요. 만들어 보겠다. 뭐 용산의 국제도시 뭐 그런 그렇죠. 것도 다 그런 얘기를 거잖아요.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진짜로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얘기를 드리냐면 고층의 노고층의 아파트를 없애고 새 아파트를 만들면 거기에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예, 예. 분양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분양가의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건축 재개발을 특히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을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건 결국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아주 심플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우리도 알다시피 야, 새 아파트 생긴데 새 아파트 분양가 얼마인데 겁내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질이 희석되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나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가 그렇게 높은 가격의 분양가를 가진 새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맞아요. 무주택자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무주택자인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지어놓고 지을 지어놓고 이게 진정한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이 오세훈 시장이 하는 주택 개발의 방향성이 아하. 오히려요. 어. 오히려 주택 공급을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느리게 한다. 네. 아. 실제로 그걸 살 수 있는 수요도 없고 수익성도 안 나오니까 개발도 잘 못할 거고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이런 발언에 모두 다 지금 속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 같은 거잖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내 재산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 네. 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되면 나는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강남 3구 얘기하다가 요새는 뭐 마용성에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한강 끼고 있으면 다 난리 나는 것 같고. 근데 거기를 재개발 만약에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분당에 얼핏 봐도 15층, 20층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연한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부시고 50층짜리를 지어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50층짜리를 짓는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 더하기 거기 일반 분양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당을 다시 들어가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각 구청장을 뽑을 때도 그렇고 시장을 뽑을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뽑을 때도 그렇고 무조건 이 아파트값 얘기하거든. 이런 거는 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향후로 이제 수요가 중요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들면 팔린다고 생각해요. 재건축하면 다 팔릴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50층, 60층이 젖어요. 근데 그건 누가 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재건축만 팔릴 거야는 뭐냐면 살 사람이 없잖아. 야, 돈 빌려줄게 사라.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계속 돈을 빌려줘야 되고. 돈 빌려주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고 나는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더 비싼 집에 사는 느낌은 있겠지. 그 참 이상한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그렇지. 빚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가격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 출발점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만들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아까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이제 빌런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네, 조용하게. 지금 잠실 운동장이에요. 올림픽. 예. 잠실 운동장 이제 유료화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엄청 비싸게 해서 뭐 맞아요. 돔구장 만든다고 이런 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로야구도요. 막 30만 원 이렇게 내고 봐야 돼요. 아 속상하네요. 그 네. 야구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 있었는데 전 있죠. 어디? 한화. 그 그룹이 이상한 짓을 해서 버렸습니다. 제가. 그 그룹이 야구는 어딘데? 좋아합니다. 어딘데? 아니, 삼성 좋아했는데 그 그 뭐 그룹을 또- 에버랜드 뭐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공정 뜯어서 그 지하에 뭐 땅바닥에 뭐 넣어가지고 술하시는구나. 근데 야구에 온전한 그룹이 있어요? 없죠. 뭐 여러분이 백날 얘기하셔도 저희 자이언츠 팬들은 오늘도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는 기아 타이거즈 아니 얘기하고 근데 방금 있는데. 이광수 대표님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명밖에 못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 속을 뻔했어요. 저도 진짜. 맞아요. 이광수 대표님이 짚어주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잖아요. 오세훈의 목표는 뭐야? 예, 여러분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빨리 재건축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서여의도 고도로 완화해 줄 테니까 예, 거기에 확 올리세요. 그러니까 공급이 예. 막 늘어나서 완화해집니다. 완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순적인 정책이면서 그럼요. 반대 정책이고 오히려 그 집값 안에서도 불황이 되겠어. 심지어는 그거 자체도 나중에 보면 부실화될 가능성까지 그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꾸 부추기면 그 원주민들이나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개발이 안 포기 돼요. 못하는 거죠. 안 돼요. 실제로 건설사들이 와서 영수증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보상 더 받겠다라는 심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영수증을 줬는데 내가 기대한 것밖에 안 해. 나 안 할래. 야 여기 여의도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의도나 강남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 오래된 아파트들은 왜 저러고 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몇십억짜리 아파트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아침마다 테트리스 하잖아. 이렇게 밀었다가 저렇게 밀었다가 그 이유가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려면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거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받아도 이만큼을 원하실 거고. 그렇죠.
그 욕망의 격차가 사실 크다. 현실과 욕망의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욕망을 줄이고 그리고 현실을 올리고 예. 이래야 사실은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야 원주민들도 좋은 거고 소유자들도 좋은 거죠. 그런 이빠른 소리 하는 정치인들은 표를 못 받겠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밀면서 깨닫게 되겠죠.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떤 주제와 주제를 들었을 때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표면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달콤함에 속아서 사실은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부작용이나 이 숨겨져 있는 복심 같은 걸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야, 방금 얘기는 좀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공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게 집값 안정화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는 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일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래 맞아. 마치 지금 공식처럼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경제학에서는 논란이 끝난 얘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전 학파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했거든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그래서 만들면 팔려. 이런 이론 때문에 대공황이 온 거예요. 계속 만들었는데 안 팔리네. 그래서 혜성같이 케인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유효 수요가 중요해. 아무리 만들어도 안 돼. 안 팔릴 수 있어.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유효 수요를 부추겨야 세상이 좋게 만들어. 그러면서 세상이 또 다른 챕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거의 못 버티는 그 순간까지 지금 오고 있다. 목까지 찼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증세가 제가 현상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전부 다 대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성 같은 거지. 이게 사실.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수요가 즉 유효 수요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세예요. 근데 이거는 네. 주변을 보시면 알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출이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대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디폴트 값처럼 생각이 돼요. 야, 너 전세 들어갔는데 대출이 없어? 우와 부자네.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월세 살다가 목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전세를 가보려고 하고 그 전세를 산다는 건 그만큼의 이 레벨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대출해서 전세를 살면 이자가 얼마 나가냐. 아니면 차라리 월세를 살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냐. 요거 비교해보고 그냥 계산하는 건데 금리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웃긴 게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아주 등식처럼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하죠. 근데 그게 왜 틀릴 수 있냐면 지금 전세도요 대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내 전세금 보태고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지. 근데 네. 지금은 이미요 서울에만 전세 보증금이 대출이 130조 원이 나왔다고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대출인데 어떻게 또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단기적으로만 보고 특히 지금 정부는 단기적으로만 보니까 지금 막 대출해달라면 해주고 신생아 대출해주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